사라비야 사라비야. 아이, 운동복도 새로 샀겠다. 오늘 서브 좀 신나게 넣어볼까나. 스카이 서브다. 저번에는 무리해서 80까지 잔뜩 붙여놓고서는 뭘 그렇게 아우 살살해. 아이, 운동은 아프면서 드는 거라고. 하야. 자, 들어갑니다. 집중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왜 이러지? 오늘 컨디션이 영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러게. 아이, 실은 말이야, 이 며칠 전부터 이 허리가 뻣뻣한 것 같더니 또 찌릿찌릿하게 아프네. 이 며칠 쉬었는데도 더 심해진 것 같아. 디스크네 디스크. 지난번에도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 허리가 뻣뻣하시다고요? 그게 허리 굽히는 동작을 할 때 아프고요. 이 무릎까지 뻣뻣한 게, 이거 나이도 있고 해서. 아니, 선생님, 혹시 그 퇴행성 관절염이나 뭐 그런 게 걸린 거 아닐까요? 예? 운동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낀 5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덕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선 사연에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남성분 같아요. 그런데 뭐 서브를 넣으실 때 허리가 약간 뻣뻣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살펴볼 강직성 척추염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뭐 말 그대로 강직, 뻣뻣해지는 척추염인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은 네. 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강직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이 오랜 기간 이제 염증이 생기면 굳어가면서 움직임이 둔해지는 걸 표현하고, 네.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오랜 기간 관절이 변형이 오면서 뻣뻣해지고 굳어지는 이런 걸 표현을 하고요. 네. 특징적으로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척추와 골반의 관절입니다. 천장 관절이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을 많이 침범을 하고 그 이후에 척추에도 쭉 전반적으로 침범을 하는 질환이고, 네. 또 발 뒤꿈치나 앞 가슴 뼈 쪽에 근육에 힘줄이 붙는 자리에 이 힘줄 부착 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특징으로 하는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성덕 원장님께서 오늘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목 상태가 목소리가, 네, 많이 안 좋으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강직성 척추염 그러면 발생하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인은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강직성 척추염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제 유전자 검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전자 검사요? 네네. HLA-B27이라고 하고요. 네. 이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서 또 강직성 척추염이 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많은 환자들에게서 확인을 했더니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진단할 때는 꼭 참고를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발현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강직성 척추염이 있다고 내 자녀가 무조건 강직성 척추염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진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게 아닌 게 맞네요. 병들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아. 네네. 확률적으로 좀 높아진다 뿐일까요? 네, 확률적으로는 높아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직성 척추염 증상은 또 뭐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 증상은 대부분 이제 젊은 남자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허리가 뻣뻣하고 엉덩이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주되게 많이 오고, 또 아침에는 힘든데 움직이다 보면 좀 증상이 좀 편해지고 통증이 풀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네. 활동을 하면 좋아지고, 네. 또 대개 이제 외래에는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뭐 처음에는 아킬레스 힘줄 쪽에 뒤꿈치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외래를 많이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은 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강직성 척추염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요. 네. 네. 첫 번째는 허리나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40세 이전에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허리나 등의 통증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심해지는지 어.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오히려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좋아지지가 않고요. 운동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통증이 좋아지는지 움직이고 나서. 네네. 활동을 했을 때. 활동을 네. 하면 오히려 좋아집니다. 네. 네.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때 한밤중에 가만히 자고 있을 때는 오히려 통증으로 깨기도 합니다. 그렇고 또 허리나 등 통증 외에도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몸에 다 나타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눈 쪽에 네. 이게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이게 포도막염이라고 해서 눈이 쉽게 충혈되고 빨개지는 거. 포도막염.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 같이 힘줄염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뭐 한 4가지 이상이 해당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네. 해당되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움직이면 통증이 오히려 좋아진다. 네.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게 좀 독특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흔히 생활을 할 때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아, 나 디스크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디스크와는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증상으로 명확하게 딱 구분을 딱 하긴 어려운데 아, 그래요? 그래도 허리 디스크는 내가 네. 활동을 하거나 뭐 허리를 구부리거나 했을 때 디스크가 네. 이제 신경을 누르면서 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데 네. 이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의 염증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 반복인데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아프고 활동을 하면 편해지고 약간 반대되겠죠. 디스크와는 네. 좀 반대되는 경향이 있고 네. 또한 이제 디스크 이제 환자분들이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면 네. 허리 디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강직성 척추염에서도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 네. 이 사진에서 색깔이 이제 파란색이나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릴 수 있다는 자리인데 이제 무릎 아래쪽에는 색깔 표시가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렇네요. 증상이 생길 수는 있는데 무릎 아래까지는 잘 저리지는 않는다. 그럼 보통 무릎 위 허벅지 쪽이 좀 까지는 통증이 좀 저리- 많이 온다. 네. 그러니까 허벅지까지 저리면 이게 디스크보다는 다른 원인일 수 있겠다. 관절염, 뭐 척추의 네. 염증성 질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는 편입니다. 아, 그럼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아래까지 다 좀 저리고 통증이 막 오는군요. 엄지 발가락까지 쭉 발가락까지도. 저리다. 뭐 이렇게 발바닥까지 저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보통. 네, 그 차이를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 통증이라는 게 약간 모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증상만으로는 좀 판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 가면 또 어떻게 진단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진단은 이제 진단도 이제 몇 가지의 임상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네. 엑스레이 소견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요. 다음 기준표입니다. 이게 위에 3가지는 증상에 대한 건데 일단 3개월 이상 동안 허리가 아파야 되고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운동을 하면 증상이 좋아진다라는 거. 네, 계속 이야기하고 네. 있는 거죠. 요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후면이랑 측면에서 유추 운동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관절이 굳어 있으니까 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허리를 구부렸을 때 많이 안 구부러집니다. 아,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뭐 5cm 이상이 넘어가면 정상이고 그게 이상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기준이 있고요. 또 3번째는 숨 쉴 때 이게 흉곽이 늘어나야 되는데 흉곽이 잘 늘어나지 않는다. 요게 되고요. 나머지 아래 2가지는 이게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아까 얘기했던 척추랑 골반에 천장 관절에 염증이 있다. 근데 그게 1도에서 4도까지 단계를 나누는데 네. 그 단계에 따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 기준을 만족하면 진단. 그러면 그 2에서 지금 4도 그리고 3에서 4도 뭐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관절염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이제 허리가 네. 아파서 디스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병원에 가면 네.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네. 네.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좀 뭐가 병이 의심이 되면 CT나 MRI도 찍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엑스레이 상에서 천장 관절이라고 하는 아까 그 척추랑 골반의 관절을 보게 되는데 네.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요. 네. 사진에서 보면은 뭘까요? 화살표가 된 자리가 관절면입니다. 관절면이 뭔가 좀 색깔이 하얘 보이기도 하고 네네. 붙어 보이기도 하고 완전히 붙어서 관절면이 없어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다 여기가 같은 부위인가요? 골반 쪽인가요? 맞아요. 지금 이게 네. 0, 2, 3, 4 이렇게 4단계인데요. 네.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자리가 네. 지금 관절면이에요. 오. 그래서 0이라고 쓰여 있는 맨 첫 번째 좌측 네네네. 상단은 뭔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 맞아요. 보이는데 네. 띄어져 있어 보여요. 맞아요. 그 두 번째 오른쪽에 그레이드 2라고 쓰여 있는 곳에서 화살표에는 뼈가 하얘졌어요. 네. 검은색이 아니라 그러네요. 하얘졌고 그 다음은 붙어 있고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단계를 나눈 거예요. 근데 저게 단계가 붙어 보인다는 거는 네. 관절이 염증이 심해져서 이미 단단하게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따지면 이미 다 진행했다는 얘기가 돼요. 몸이 다 굳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진단 기준표는 너무 옛날 거라서 네. 이미 사도가 다 진단되면 해줄 게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요즘에는 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만 의존하지는 않고 아까 임상 증상 그리고 HLA B27이라고 했던 유전자 검사 그리고 환자가 뭐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MRI도 찍으면 MRI는 초기에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MRI 촬영도 하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눈이 충혈된 포도막염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좀 약간 복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조기 치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주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네. 역시나 좀 아프면 병원에 빨리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는 좀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운동 치료랑 약물 치료입니다. 네. 운동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결국엔 관절이 강직이 되기 때문에 자꾸 움직여줘야 되고요. 네. 또 강직이 되는 과정에서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허리가 굽습니다. 등이 굽어요. 흉추가 후만된다고 하는데 등이 굽는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동들은 허리를 자꾸 이렇게 피는 거, 네. 네. 반듯하게 펴주는 거, 반듯하게 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게 되고 네. 베개도 높게 베면 안 되고 낫게요. 매트리스도 단단한 걸 써야 되고 강지성 척추염이 있는 환자들이요. 네네네. 그런 환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치료인데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그 이부프로펜, 뭐 낙센 이런 식의 소염 진통제 이걸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걸 아플 때만 드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먹는 겁니다. 꾸준하게 계속 먹어서 관절이 염증이 오는 것을 막고 그걸 막아야 아까처럼 뼈가 붓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약들이 효과가 없으면 뭐 우리가 뭐 생물학적인 제제나 항류마티스 약제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 추가로 강직성 척추염 있는 환자분이 흡연을 한다 그러면 금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낮은 베개, 단단한 매트리스 사용,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이렇게 사용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단단한 매트리스를 사용하거나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좀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이 강직성 척추염은 이게 네. 원인을 모르는 것처럼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군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뭐 자기 몸에 맞는 경추 네. 베개나 이런 것들 사용하면 되니까 뭐 이거를 일부러 낫게 해서 네. 강직성 척추염 예방하는 거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아까도 그 엑스레이 사진 보면서 붙어 있는 경우가 가장 이제 심각한 경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관절이 다 붙어버리면은 네. 사실은 그 강직성 척추염에서 해줄 치료는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통증 조절해주게 되고 아까 화면에서 이렇게 등이 굽었잖아요. 네. 이게 등이 굽으면 이게 통증뿐만이 아니라 뭐 소화 기능, 호흡 기능의 장애도 오고 등이 굽으면 일단 앞을 못 봅니다. 바닥을 보아요. 이 강직성 네. 척추염이 심한 사람들은. 네. 그래서 바닥을 보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저런 것처럼 척추뼈 일부분을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잘라서 이렇게 나사못을 박아서 이렇게 허리를 펴줘요. 네. 앞을 볼 수 있게. 안 그러면 계속 바닥을 봐서 걸려 넘어지고 이런 게 생깁니다. 그렇군요. 심한 분들이에요. 또 수술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강직성 척추염 자체는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을 조기에 진단을 하면 소염제 같은 약을 통해서도 충분히 병이 진행하는 거, 염증을 막아서 관절이 굳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랑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성덕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